제보자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체를 들어갔다가 신호위반한 차와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나도 신호위반이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80도로예요. 직자 신호 잘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이게 뭐가 문제되죠? 왜 신호위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딜레마 존에 딱 걸려서 신호위반 과속으로 걸리기는 차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나요? 이때 바뀌었네요. 이런 경우를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어차피 저기 건너가게 되는데 그럼 그냥 가는 게 더 안전하다. 내가 저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지나간 차들한테 방해가 되고요.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끼 멈추게 되면 뒤에서 오는 차랑 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황색 신호위반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서를 받을 때도 인정을 안 했지만 결국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위반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이 정지선에 멈췄어야지 왜 들어왔느냐. 상대는 빨간불의 신호위반, 제보자는 황색불의 신호위반. 둘 다 신호위반이다. 검찰에 올라가고 약식 기소가 됐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도 피의자, 저도 피의자.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교통조사관 말로는 72km라고 하셨거든요. 사고 직전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시속 80km로 주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 50이라고 돼 있네. 요 바로 앞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시속 80km였습니다. 여길 지나면서부터 50으로 낮추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보자는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걸렸으니까 그래서 보험사는 오히려 제보자가 더 잘못한 건데 근데 우리가 빨간불이니까 빨간불 신호위반이니까 50대 50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호위반일까요? 제보자 잘 가고 있는데요. 이때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 그럴 때 신호위반입니다. 하지만 10m 내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멈추나요? 여기서 끼익 브레이크 잡으면 저 교차로 거의 끝나서 멈추게 됩니다. 상대는 빨간불에 생짜백 신호위반했고요. 제보자로서는 슈퍼 딜레마죠.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서 없어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순간적 판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딜레마 존 때문에 교차로가 보일 경우 속도는 낮추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5톤 냉동탑차에 4톤의 짐을 싣고 제한속도 80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컴컴한 밤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죠. 제보자 제한속도 80도로에 2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네요. 불빛이 있네요. 가로등이 이제부터 있네요. 가로등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고를 유발한 이건 뭘까요? 차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승용차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그 차가 있다 보니까 안 보였어요, 멀리서도. 보통 터널 들어갈 때 밝았다 어두워 그 안 보이는 그 정도 그런 현상 같아요. 지금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데. 이 사고로 제보자는 1,800여만 원을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부서졌어요. 저기 왜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불빛 이거 저 라이트 불빛이 아니고 제보자 차의 불빛에 비춰진 반사된 것 같은데요. 가로등도 없이 컴컴한 곳에서 달리다가 가로등이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거 피하기 어렸을 셌던 텐데요.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왜 여기 서 있는 건가요? 사고 나고 내린 다음에 그걸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경찰서가 들어오니까 혼자 음주 사고로 단독 사고를 내놓고 도주를 도망갔구나. 그래갖고 그 주위에서 보고 있었대요. 음주운전 해놓고 자기 처벌받을까 봐 숨어 있었다고요. 이런. 아니 이렇게 껌껌한 곳에 차를 세워두면은 다른 차들이 어떻게 지나가요? 사고 위험이 매우 크잖아요. 저 운전자는 크게 처벌받아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뒤에서 일단 받았으니까 저보고 가해 잘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거대로 그냥 그거 처리하면 되고 차대차 사고니까 저보고 가해 잘하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저보고 70% 가시래요. 제보자에게 70%라고요? 비상등도 켜지 않고 프레시도 흔들어주지 않고 안 보여요. 갑자기 나타나면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전조등 불빛 잘해봤자 40m밖에 안 보이는데요. 시속 81대 1초에 22m입니다. 발견하고 1점 몇 초 만에 2초도 안 돼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70이라고요? 거꾸로죠, 거꾸로. 아, 진짜 억울하겠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막연하게 아유 앞을 좀 잘 보지. 또는 시내 도로였다면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는 시내 도로에서는 뒷차를 70%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컴컴한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차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1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의 대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 한문철의 블랙박스로 들어온 충격적인 제보 영상. 아,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제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세요? 점점 더 과격해지는 폭행 급기야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그 범퍼가 깨져 있어가지고 막 사방이 날카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웠죠 그냥. 갓길에 벌어져 있던 깨진 범퍼를 들고 그대로 제보자에게 내리치는 모습. 야, 이거 정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제보자 결국 차량에서부터 1km가량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 아. 그 계속 따라오네. 왜 보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안 되겠다 진짜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딱 거기서 이제 도망가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도로 위에서 갑자기 벌어진 무차별 폭행 사건. 도대체 그날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이 막혀가지고 저는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앞차를 못 본 거예요. 저는 백미러로 보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서 크락션 한번 빵 하고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이후 계속 뒤를 쫓아왔다는 상대 자꾸 차량. 막 뒤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저도 왜 저렇게 쫓아오나 싶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신호대기 하는데 옆에 바로 와가지고 운전을 먼저 왜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서 좀 그치, 잘못한 언성을 게 저도 없지. 높였죠.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내리라고 앞에 차 세우라고. 예, 대화를 하기 위해 다가간 순간 예?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이 얼굴로 날아옵니다. 처음에는 제보자가 잘못했죠. 여기서요. 상대차도 깜빡이를 켜죠? 네, 들어가죠? 이때 제보자는 뒤쪽에서 오는 차만 본 거예요. 앞차는 앞으로 쭉 갈 걸로 생각했어요. 항상 꺾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뒤를 보고 앞을 한번 보고 안전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을 못 본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제보자가 더 많이 잘못했죠. 그런데 앞차는 빵 했다는 이유로 막 쫓아오면은 저 자체가 난폭 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따지려고 가는데 갑자기 멱살 잡고 팍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 위험한 물건 그 자동차 범퍼로 사람을 던져서 때려서 다치게 한 거 특수상해죄까지.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엄청 처벌이 무거워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한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제보자도 본인이 손 한번 들어줬으면 돼요. 뒤에서 막 쫓아오면은 네 죄송합니다 비상등 깜빡깜빡 하면서 근데 나 상대하기 싫어 그냥 가다 보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뒤에서 쫓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비상등 켜주세요. 그래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또 뒷차도 미안하다는 사람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난 놀랬어요. 빵빵 또는 번쩍번쩍 그 정도까지 이런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예, 도로 위에서는 사소한 감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매너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